아, 아하하, 아하. 음.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답을 줘야 되는구나. 오답을 줘야 되는구나. 아하, 오케이. 자, 섞어, 하얗게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맨 처음 삼각함수 여기부터 갈게요. 테스트는 저기 월요일 날만 볼게요. 월요일 날만. 진도가 아무래도 좀 바쁘다 보니까. 하하하.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를 들어가는데 부채꼴에 관련된 거 뭐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부채꼴 세타 라디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로 나왔다. 원래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을 때가 1라디안이니까 얘 라디안이 배수가 됨에 따라서 호의 길이는 비례해서 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드시 R세타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괜찮죠? 기본적인 설명은 그냥 좀 일단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R세타가 되는지 이거 정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원 넓이 중에 2파이 중에 세타만큼이니까 2분의 R제곱 세타로 나온다. 그렇죠? 요거. 이 부채꼴은 당연히 삼각함수를 한다면은 당연히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문제 여러 가지 좀 나오죠. 자, 그래서 부채꼴에 관련된 문제부터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자, 4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4번 하나만. 와, 들어왔다. (4번) 뭔 일이야? 전쟁 났어. 전쟁 났어. 이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이야, 굉장한데? 뭔 일이야? 폭우 때문인 것 같은데? 지진? 아니 뭐 별일이 다 있어. 장마에다가 지진에다가 굉장하구만. 무너지진 않겠지? 자, 문제가 얘기한 게 지금 부채꼴 자체 OAB 부채꼴은 반지름이 1이라고 나와 있고
낀 각이 1라디안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전체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 하나만 빼주면 되죠. 그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쵸? O시그립 DB에서 수선의 발 내린 시점 이용해서 O시그립으로 반지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줍니다. 넓이 구할 때 많이 나오죠. 호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넓이면 반드시 부채꼴 넓이를 구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주는 거. 활꼴 넓이도 비슷하게 구했고요. 잠깐만, 이게 고민스러운가? 고민스럽구나.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 미안해. 자, 다시 한번 B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직각이에요. 아이고, 직각삼각형. 잠깐만, 개념 설명을 좀 더 해야 될까? 1 코사인 1. 그죠? 이거 코사인 1이에요. 코사인 1. 괜찮아요. 라디안이니까. 그죠? 그럼 반지름 나왔네. 코사인 1. 끝.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체 부채꼴 OAB의 부채꼴의 넓이는 1라디안의 반지름이 1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라디안이 1이죠? 그래서 이게 되고, 거기서 빼줍니다. 작은 부채꼴의 넓이.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상태. OCD 1라디안이고요. 반지름이 코사인 1이죠? 1도가 아니고 1이에요. 그죠? 1. 호의 길이가 부채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럼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 R제곱 세타. 그쵸? 이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분의 1 빼기 2분의 1 코사인 제곱 1. 도 아니에요. 그죠? 도 아니에요. 도 아닙니다. 1라디안이에요. 자, 그래서 2분의 1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이거 헷갈리면 그냥 세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죠. 이거 그냥 답이에요. 이거 그냥 답. 오케이. 그러면 스토리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아무래도 그냥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지금 미안해. 뭔가 좀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자, 스토리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핵심은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 원조는 원 맞기는 한데, 삼각함수는 뭘 하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거냐면은 삼각비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이 삼각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근데 삼각비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그 태생적인 한계, 왜? 정의에서 한계가 이미 드러나요. 정의에서. 삼각비의 정의가 뭐예요? 말 그대로요. 삼각의 비예요. 무슨 삼각? 직각삼각. 그쵸? 직각삼각형의 길이비.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직각삼각형으로 한정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세변 길이가 있을 텐데, 그 세변 길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길이 B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B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모양만 결정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닮음이면 되기 때문에 이미 90도 하나 있는 이상 각 하나만 넣어 나오면 얘는 모양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각 어차피 합쳐봤자 90도니까 하나만 알면 나머지도 당연히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양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인은 맞다. 여기에서 뭐 이건 좀 뻘소리기는 한데, 우리가 A 대 B 대 C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쓰면 좋아요. 그죠? 세 개를 한꺼번에 비율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 개짜리를 실수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세 개짜리 비율을.
근데 두 개짜리 비율, 아니 비 또는 비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비율로 만들어져 있는 수, 그쵸? 있을 유자, 비율 리자. 그래서 비율로 존재하는 수, 유리수로 표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리수는 뭐냐면은 두 개에 대한 어떤 비율을 분모분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되고, 괜찮죠? 이게 초등학교 때 하던 거예요. 분모분자로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울기가 엄청 중요하죠.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 엄청 중요하다는 거. 이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했죠. 그죠? 기울기 계속 나오니까 직선과 교점에 관련해서. 자, 그러면은 두 개짜리는 비율수로 쓸 수 있는데 세 개짜리는 못 써요. 그쵸? 아, 이거 어디다가 쓸 거야. 그쵸? 아, 뭐 쓰려면 쓸 수 있겠지만, 아, 이게 두 개 중에서 번분수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세 개가 동급으로 3분의 4분의 5, 이건 도대체 뭐라고 써야 돼? 그쵸? 모르겠죠? 그래서 두 개짜리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짜리로 S자, C자, T자를 이용해서 비율 관계만 뽑아내자. 그래서 세타에 대한 S 모양을 따라가는 거는 C분의 B가 되고, 세타의 C자 모양을 따라가는 거는 C분의 A가 되고, 세타의 T자 따라가는 거는 A분의 B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 개의 길이비를 둘둘둘로 나눠서 쓴다라는 거. 그럼 어쨌거나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다 나오죠. 어차피 비율 자체는 설정이 돼 있을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왜 문제예요? 이거 어차피 피타고라스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그렇죠? 이게 왜 피타고라스예요? C제곱은 A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피타고라스인데, 이거 분모 문제에다가, 아니 양변에다가 C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죠? C제곱으로 나누면은 1은 C분의 A제곱 플러스 C분의 B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거는 어때요? 아우, 별이 100만 개. 삼각 함수가 들어갔는데 사인 코사인이 혼용돼서 나오는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안 쓴다? 그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아저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쵸? 무조건 써야 돼. 직각삼각형이면. 그쵸?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엄청 좋은데 아쉽다. 왜? 둔각은 못 쓰니까. 둔각은 직각삼각형을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어때요? 삼각비 문제 풀 때 이런 둔각이 관련된 걸 문제 푼다면 거기에 외곽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쓴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180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180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면 삼각형이 안 나오는데? 그쵸?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걸 계속 확장 적용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B만 가지고는 힘들겠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각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 각에 대한 거를 기준, 시초선부터 해서 각을 재는데 아무데나 점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다만 1사분면인 경우의 한정에서는 삼각비랑 똑같이 적용되겠죠. 왜? 근본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사분면의 한정에서는 똑같은 건데 이때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만들어진 길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는 길이. 다만 1사분면의 한정에서는 얘 x좌표, y좌표를 길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다 똑같이 나와요. 다만 사인 값은 정의가 뭐라고요? 길이분의 y좌표예요. y좌표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삼각비랑 삼각분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1사분면의 한정에서는 혼용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2사분면에서 등장을 한다 그래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어차피 이 점에 관련해서 사인 값은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 값은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값은 그냥 x좌표분의 y좌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4사분면까지 전부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다. 자,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이런 정의를 이용해서 들어가더라도 문제는 얘는 함수예요. 함수예요. 함수면은 단위가 있으면 돼요? 그쵸? 시작과 동시에 단위가 들어가 있다? 2차 함수인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센티미터. 막 시작부터 단위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우주 갑니다 진짜. 그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단위가 아예 없는 애들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단위 없으면 나중에 붙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잘 쓰고 있었던 도 단위를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호도법이죠. 그렇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쓰던 단위가 60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 호도법. 호도법 자체가 그냥 한자어인데 불을 호자에 각도 도자예요. 각도를 지칭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야. 그냥 도 단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라디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3 더하기 4는 7. 7은 단위가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해. 야, 얘 단위가 얼마야? 없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라디안이야. 그렇죠? 그렇죠?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단위 없는 애를 통칭하는 게 그냥 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원래 라디안은 각도에 한정해서 만들어 놓은 건 맞아요. 정의상. 그래서 원칙상은 각도의 도단위 대신에 쓰는 거인 건 맞는데 결국에는 단위 떼는 작업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이런 것들도 단위 뭐야? 라고 하면 라디안이야. 그냥 이렇게 지칭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야. 정의상은 각도에 대해서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단위 없는 애들을 통칭하는 걸로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도 라디안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호의 길이랑 넓이를 재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괜찮죠? 안녕. 그죠? 각도에 대해서 새로 지칭된 각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상태입니다. 어이? 우와! 아슬아슬. 자, 그게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부채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 어느 경우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부채꼴의 활용도 중에서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나중에 삼각함수 활용 때 다시 정리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자라는 거야.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예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중에서 안 만나는 거 별로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쵸? 접하는 거? 꽤 나오죠. 접하는 거 꽤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삼각함수 활용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두 점에서 만나면은 특징이 뭐예요? 교점이 두 개다 보니까 직선과 호로 둘러싸여 있는 모양이 등장을 하고요. 얘가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활꼴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활꼴에서는 이 이름 뭐예요? 활에 걸려있는 줄처럼 생겼다 그래서 줄현자 써서 현이라고 부르죠. 이 현에 관련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현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반지름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2등분 되는 거잖아요. 피타고라스로 그냥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 길이는 구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이 활꼴의 넓이 구하는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아요. 수선의 발까지 내려놓고 길이 이용해 보면은 어차피 얘는 둘 사이에 끼인 각이 나타나줘요. 그렇죠? 이 끼인 각을 수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특수각밖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수원에서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삼각함수 도형극한까지 놓고 본다면은 얘는 막 5분의 3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둘 사이에 끼인 각은 2배 각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2세타에 관련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다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활꼴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호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넓이 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부채꼴이야. 진짜 무채도 따지지도 말고 중심 반지를 이용해서 부채꼴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부채꼴 전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빼주는 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이 활꼴에 관련된 넓이 구하는 문제가 저기 스텝 3의 10번 문제야. 요게 메인이에요. 요게 지금 A, B가 현 얘기하는 거고 활꼴 넓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넓이 뭐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저분한데 개념상 좋아요. 그렇죠? 개념상 좋기 때문에 2019년도 건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보통 지금 내가
여기에 집어넣는 기출문제들은 다 2020년부터 나온 것들만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이 들어왔다. 얘는 빼기 조금 그래서 집어넣는 거다. 그죠? 보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집어넣는 것들이에요. 그죠? 옛날 것들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에 넓이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분의 1 반지름 R이라 그러면 2분의 1 R제곱 세타 빼기 삼각형 넓이잖아요. R제곱 세타? R제곱 세타? 2세타. 그죠? R제곱 2세타. 그죠? 사인 세타 빼기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쵸? 이렇게 들어가 준다라는 거야.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주는 걸로 활꼴 넓이 구한다. 그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기계적으로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물론 삼각함수 쪽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삼각함수 활용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 내저번의 반지름 묻는 거. 그쵸? 그냥 내저번의 반지름 묻는 거. 이것도 사실 지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저번의 반지름 와 그냥 세변 길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변 길이 알면은 당연히 코사인 법칙으로 끼인각 구해낼 수 있고 2분의 L 사인 세타로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가 나와야 돼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반지름 R,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반지름 R,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반지름 R. 그렇죠? 2분의 AR, BR, CR. 따라서 내저번의 반지름은 넓이 2배를 세변 길이 합으로 나눠주면 끝난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그죠?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수능이 출제되고 난 이후부터 거의 30년 내내 중요한 겁니다. 30년 내내 중요한 거. 자, 어쨌거나 지금은 부채꼴만 봤어요. 뭐 겸사겸사 기억 잘 안 나서 삼각함수 정의라 이런 걸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삼각함수 정의가 뭐냐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딱 말하기가 뭐예요? 현행교육과정상에서는 삼각함수 정의를 그냥 R분의 Y가 사인 정의야. 그냥 이렇게 가버려요. 왜냐면 뭐랑 붙이기가 애매해서 그래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길이 B지만 삼각함수 정의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의야. 이 자체가 정의야. 수식 자체가 그냥 정의입니다. 괜찮죠?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나는 억지로 이름 붙인 게 뭐예요? 원점과 P점 사이의 관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만나는 점 원점과 그 다음에 동경을 나타내는 기준점 P점 사이의 관계. 길이분의 XY 좌표랑 X좌표분의 Y좌표.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부채꼴만 일단 본 거예요. 부채꼴만. 자, 그러면은 저기 7번 하나만 좀 해봅시다. 7번 하나. 허잇! 7번.
범위가 넓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어디로 대칭이 이동할지 모르니까. 아, 일사분면이 P점인데 Y는 X 대칭 이동한 거니까 잠깐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야. Y는 X가 있고 P점이 여기 있으면은 Q점은 여기 있는 거야. 이 사인 값이 3분의 1인 거야. 길이분의 Y좌표. 그렇게. 괜찮아? 뿅. 아, 다 풀었네. 오케이. 자, 당연히 방정식이 나오면은 인수분해부터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아쉽지만 쟤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두 근도 되게 애매하게 세타라는 변수를 갑자기 끼고 나오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그렇죠. a분의 c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럼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은 합과 곱이 나와 있으면 뭐 할 게 없죠. 그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한 거, 그죠? 이거 피타고라스 아저씨 쓸 게 그거밖에 없어요. 했는데? 맞는데? 이거 맞는데? A는 2거나 마이너스 6. 자, 근데 좀 고민이 되네요. 그죠? 하하하하하. 아직 답이 안 나와. 오케이. 자, 얘는 당연히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은 사인 제곱 플러스 2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죠? 공짜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통째로 제곱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1 플러스 2사인 코사인. 그럼 이거 2배 한 거니까 2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냥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은 3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좌변으로 싹 다 넘기면 여기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빵.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될지 2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둘 다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해봐야죠. 어디다가? 맨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식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그럼 2가 나오겠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돼요? 그죠? 사인하고 코사인은 최대값이 둘 다 1인데 이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2가 나오려면은
둘 다 1 나와야 돼요. 근데 둘 다 1 나오려면 그쵸? 아 그럴 수가 있나? 그죠? 한 주기만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한 주기만. 사인 이렇게 생겼고요. 코사인 그쵸? 이렇게 생겼죠? 사인이 1 나오려면 2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2분의 파이면 코사인은 빵 나와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둘이 동시에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최대여야 되는데 안 돼요. 아니 근데 실제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미적분 선택자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만약에 덧셈 정리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미안 혹시 합성인데 몰라 각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 어차피 최대값 루트 2까지밖에 안 나와요. 2가 아예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안 나옵니다. 따라서 불가능. 뭔가 불가능이라 그러면 나는 자꾸 요 생각이 들어. 아니 내가 사실 미안해. 나의 과거를 밝히는 건가? 내가 가는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래. 나는 가는 국민학교를 나왔으니까 뭔가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집사람이 막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미안. 국민학교 나왔냐고 막. 국민학교. 미안. 자, 아무튼 2번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A가 2인 경우는 가능하냐? A가 2일 때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2 집어넣었을 때는 1 빼기 1이니까 빵 나오죠. 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언제 가능해요? 사인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 나와야 되죠? 사인이 마이너스 1이면서 0 나오는 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세타가 2분의 3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는 안 되나? 0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빵이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빵이라서 얘가 빵이냐 얘가 빵이냐요? 그럼 얘가 빵이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인이 빵 나오면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거나 아니면 파이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단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세타 값이 0부터 2분의 3파이보다 0부터 2분의 3파이 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세타는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파이밖에 안 됩니다. 세타는 괜찮을까?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자, 그러면은 다 끝났네요. 다 끝났어요. 뭐냐? 따라서 A는 2면서 세타는 파인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채꼴. 이 부채꼴은 중심각이 세타, 파이. 반원이네요. 그쵸? 반원으로 나와야 되겠네. 반원으로. 그쵸? 중심각이 파이로 나오면서 반지름이 A제곱. 그럼 반지름은 지금 4짜리니까 반지름이 4인 반원 넓이구나. 그래서 16파이의 절반 8파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잠깐만. 그러면은 된 친구들은 좀 넘어가서 저기 삼각함수 정의 너무 쉽기는 한데 미안해. 한 문제만 간단하게 좀 풀어보고 넘어가 봅시다. 12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니다. 13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기출 문제들은 패스합니다. 어차피 교평에서 있는 거니까. 다르지? 왜냐면 뉴턴 길이가 다르니까.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서 한 주기밖에 안 나와. 그래, 딱 한 주기밖에 안 나와.
오케이. 아, 곡선상에 있는 거예요. 곡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다라는 게 정말 위가 아니에요. 미안, 이 한자어라서 그래. 맞아요. 오케이. 엄청 빠르다. 오케이. 오케이. 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13번은 제3, 4분면의 각 세타라고 돼 있고 절대값 사인 세타는 3분의 1. 한마디로 사인 세타의 크기가 3분의 1이다. 정의대로 한번 가볼게요. 정의는 항상 동경 그래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동경 그래프에서부터. 그러면은 3, 4분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점 하나 찍을게요. P점이라고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면은 길이분의 y좌표예요. 그럼 길이가 3인 상태로 볼게요. 어차피 길이 b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길이가 3인 상태를 본다면 y좌표가 지금 1이죠. 길이분의 y좌표라서. 그럼 얘는 y좌표를 그냥 a 몰라 마이너스 1로 잡을래. 그쵸? 그러면은 x좌표는 얼마예요? 길이로 놓고 보면 2루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루트이구나. 그쵸? 그래서 그냥 끝나요. 요 점에 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타에 관련된 거. 그래서 삼각함수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정의에서부터 다 뻗어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정의만 알고 있어도 다 풀려요. 근데 정의만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37 곱하기 51 이런 거 계산한다. 37에 51번 더하면 되지. 덧셈을 알면 곱셈을 아는 거랑 똑같은 느낌. 그러니까 덧셈 한다고 곱셈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게 풀리긴 풀리는데. 그러니까 정의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답을 후다다다닥 내기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자, 어떻게 들어가요?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어차피 부호는 그냥 날릴게요.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길이분의 x좌표.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8.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정의대로 그냥 갔어요. 정의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 문제로 풀지 않으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15번 문제가 조금 그래요. 15번 문제가. 근데 뭐 어색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 풀어도 되고요. 근데 기출 문제니까 일단 좀 생략을 해볼게요. 기출 문제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의 생략하고 삼각함수 그래프. 자, 이거는 동경 그래프에서 우리는 사인 그래프를 먼저 뽑아내요. y는 sin x. 자, 그러면 sin 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서 나오죠.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sin 1차짜리 관련된 게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최대 최소 주기입니다. 최대 최소 주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 플러스 대칭성이에요. 무슨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직선 대칭과
점대칭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선 대칭은 무슨 대칭을 가지고 있죠? 항상 최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나오고요. 최소를 기준으로도 좌우 대칭 나와요.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지점 직선 대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 대칭은 어디서 나와요? 얘는 딱 0지점, 평형 지점, 그렇죠? 사인 값이 빵 되거나 코사인이 빵 되는 지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 등장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하필 그 점 대칭 중에서 원점 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 그래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자, 얘도 똑같아요. 반드시 코사인 기본형 나왔다 그러면은 최대 최소 주기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대칭성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칭성은 뭐가 있어요? 똑같이 직선 대칭이 있어요. 최대 기준으로 좌우 대칭과 최소 기준으로 좌우 대칭 다 나오죠? 근데 점 대칭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점 대칭. 그렇죠? 이 평형 지점들, 빵 나오는 지점들에 대해서 점 대칭이 이루고 있어요. 자, 근데 하필 그 중에서 x가 빵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y축 대칭. 그래서 우함수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탄젠트 x. 탄젠트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죠.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적분을 하는데 모르면 안 되죠. 자, 그럼 얘에서는 당연히 1차적으로 뽑아야 될 게 뭐예요? 얘는 최대 최소가 없죠. 이 발산하기 때문에 절대 최대 최소가 없어요. 다만 주기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 존재하는 경우에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당연히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뚫고 가겠는데 미안해. x는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거나, 그쵸? x가 2분의 홀수 파이들로 나오는 경우들은 전부 다 점근선에 해당한다 라는 거. 괜찮죠? n 값이 정수로 뭐가 들어가든 다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2분의 파이라는 어떤 특수각을 이용해서 정수파이, 그죠? 일반화 시켜두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전개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n파이 마이너스 2분의 101파이. 자, 그럼 얘는 점근선이에요, 아니에요? 점근선 맞죠? 왜? 이 안에 어차피 2분의 홀수 파이들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 형태에 집착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얘는 점근선인지 아닌지 다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마지막으로 볼 거 하나만 좀 볼게요. 마지막. 자, 첫 번째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는 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근간입니다. 이거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반드시 뭘 따져야 돼요? 최대 최소 주기 따져야 될 겁니다. 어차피 b는 주기에만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a가 어떤 폭, 위아래의 폭을 나타내는 거죠. 뭐 진동이라고 얘기하면서 물리에서는 진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폭. 그 다음에 c는 결국 x평이동에 관련된 거. c만큼 평이동이 아니고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d는 y축에 대해서 평이동한 거 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지금 bx 플러스 c로는 전혀 영향을 안 주죠. 최대 최소는. 그래서 a와 d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최대값은 a 플러스 d? 아니, 절대값 a 플러스 d. 왜냐면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럼 주기는 뭘로 써요?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이거 그냥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절대값 b분의 2파인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sin 2x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건 합성함수 통째로기 때문에 이 자체를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t는 2파이마다 주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t 그래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2파인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EX 자체가 0일 때랑 2파일 때 그 사이가 실질적인 주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t가 빵일 때와 t가 2파일 때 그 둘 사이 간격이 실제 주기가 되겠고, 얘는 EX, 얘는 EX. x가 빵일 때와 x가 파일 때 둘 사이의 x 값의 차이가 실질적인 주기가 되는구나. 그렇죠? 동일한 위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둘 사이의 간격 차이, 그 중에서 최소값이 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돼요. 그러면 솔직히 얘가 빵일 때랑 얘가 2파일 때 생각하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게 제일 편하죠. 근데 얘가 빵일 때야 뭐 x는 당연히 빵이겠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된다고요? 얘가 2파이 나오는 경우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2파이 나오는 경우니까 x는 2분의 2파이. 그렇죠? 단 얘가 bx일 때 b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2파인 경우에 x좌표라고 하더라도 이게 0과의 간격 차이기 때문에 뺀 거 절대값이에요. 다만 분자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분모만 절대값이 남아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 C는 용량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평행이동으로 주기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bx 플러스 c가 2파인 것보다는 그냥 bx만 2파인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나온다라는 거. 이 최대 최소 주기는 일단 사인 코사인 1차짜리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이 뒤에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 들어갔을 때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진짜로. 모르겠다. 그럼 일단 최대 최소 주기부터 뽑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맞춰 나가면은 다 풀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소개 차원에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못 풀면 안 돼요. 무조건 다 풀어야 돼요. 괜찮죠? 다 기본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그렇죠?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은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는 애기 때문에 얘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요? 대칭성. 그렇죠? 이 대칭성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대 최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기성과 대칭성이에요.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기성과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주기성과 대칭성을 먼저 따지고 다만 사인 코사인은 최대 최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주기성과 대칭성. 자, 그러면 세 번째, 만약에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는 없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일단 주기 먼저 따져야 되겠고, 주기야 절대값 b분의 파이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보면 된다? 얘 통째로 합성함수로 생각해서 얘가 t라고 보면은 이 자체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경우들이 점근선이잖아요. 그래서 bx 플러스 c가 2분의 홀수 파이로 나오는 경우들이 어차피 점근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나중에 찾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관계된 문제는 조금 이따가 보면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칭성. 어차피 점대칭밖에 없어요. 탄젠트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려울 거예요. 문제는. 자, 그러면 삼각함수 그래프 뭐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하나 정도 잠깐만 좀 쉬운 거부터 풀어봅시다. 저기 21번 한 번만 가볼게요. 21번.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최대 최소 주기. 오케이. 오, 엄청 같다.
자, 그러면은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fx는 a sin ax 플러스 7. 그쵸? a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값은 a, 최소값은 마이너스 a, 주기는 a분의 2파이. 자, 근데 주기가 2분의 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 값은 당연히 4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대값 a 플러스 7이네. 4 플러스 7이네. 11이에요. 지금 답이 4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냥 실수인 것 같고요. 그쵸? 11입니다. 자, 그러면 스텝 1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어차피 기출문제들이니까 넘어가고요. 2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7번. 솔직히 절대값이 껴있어서 스텝 3로 갈까 스텝 2로 냅둘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스텝 2로 놨어요. 왜냐면 그래프가 아예 이쁘게 다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 조금만 하면은 풀 수 있겠거니 그래서 스텝 2로 놔뒀습니다. 이거 딱 보면 되게 딱
이상하다. 이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미안. 자, 조금만 가볼게요. 지금 fx는 그래프가 절대값을 씌워서 올린 거기 때문에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3인지 아니면 최소가 마이너스 3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일단 이 안에 것만 먼저 정리해 볼게요. 절대값은 좀 이따 보고. 자, 최대 최소 주기부터 한번 봅시다. 어차피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주기. B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값이 3인 경우에는 최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이러면은 2D가 4죠. D는 2가 될 거예요. 맞나? 2D가 D는 1. D는 1. B는 2, A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A는 2, D는 1이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1로 나온다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위에서 아래 거 뺀 거 2A가 마이너스 알아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A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괜찮죠? 왜냐면 A가 양수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무조건 이게 맞아요. A는 아예 양수라고 줬습니다.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기에 관련된 것도 한번 볼게요. 주기는 어차피 반주기가 나와 있네요. 반주기. 요 간격이 주기의 절반인데 3분의 6파 2파이에요. 그러니까 주기가 현재 4파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 B가 지금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C 때문에 평행돼 있어서 힘들어요.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 요 상태에서 그래프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황색이 아니고 노란색이 맞네요. 그래서 노란색이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뭐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이용해서 볼 수도 있기는 한데 평행이동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C 뽑는 게 좀 힘들어요. B도 지금 잘 모르겠고. 그렇죠? 자, 그래서 A 몰라. 그냥 F빵 구해봅시다. F빵. 그러면 F빵은 절대값 A 사인 마이너스 C 플러스 D예요. 근데 아까 위에서 뽑아낸 AD를 이용해서 본다면 절대값 E 사인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나가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E 사인 C 플러스 1이 지금 빵 나와야 돼요. 절대값이 필요가 없겠는데? 그렇죠? 따라서 사인 C 값이 2분의 1 나와야 됩니다.
근데 C는 0부터 2분의 파이라 그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C값은 무조건 6분의 파이가 유일해요. 그렇죠? 6분의 파이가 유일합니다. 수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괜찮죠? 자, 그러면 A, B, C 다 뽑았어요. 다 뽑았으면은 나머지 뭘 구해야 돼요? B 값 구해주면 되겠죠? B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우리 이거 두 개 가지고 주기만 뽑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놓으면 B가 될 수 있는 값을 뽑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넣어보면 됩니다. 자, 1분만 이따 마무리해 볼게요. 저기 그 답이 음수예요? 답이 음수예요? 지금 양수 나온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주기가 4파이가 어떻게 돼요? 주기가? 아, 저기 지금 보면은 최소 간격이 지금 2파이잖아요. 최대 지점과 최소 지점이. 그게 주기 절반이니까.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주기를 4파이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화이팅. 우리 이거 또 틀었지. 오케이. 화이팅. 자, 이거 여기 틀었네. 이거 괜찮아? 이거 한 번만 해볼게 이따가.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도 천천히 한 번만 좀 가봅시다. 자, 3분의 2 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fx식을 다시 정리한다면 a가 2예요. b는 몰라요. 그 다음에 d는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2번과 3번 쓴 거 아니냐. 주기를 썼기 때문에 둘 사이에 관계를 쓴 거지. 얘는 다시 넣어봐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돼요. 어차피 관계를 썼기 때문에. 얘 쓰면 얘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주기 썼으니까. 자, 그럼 2번만 집어넣으면은 f 3분의 2파이. 그러면 2 사인 3분의 2b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플러스 1. 요게 얼마로 나온다고요? 요게 지금 1입니다. 요게 지금 1.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전에 그래프 본 게 뭐야? 최대가 3이잖아요.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절대값 내부가 음수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 사인 3분의 2b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플러스 요게 지금 음수 나와야 되니까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사인 3분의 2b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은 얘는 한 주기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 b가 얼마냐? b에 대한 범위가 딱히 나와 있진 않는데 딱히 나와 있진 않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잠깐만 좀 그려볼게요. 만약에 각이 복잡하게 나와 있을 때는 각 통째로 t로 치환하면 좋겠고요. 자, 이때 sin t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게 2분의 3파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인지. 그렇죠? 다른 데서도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b 값이 뭐 범위가 있지 않나? 없나? b 값이 b가 바보 같아. 여기 했잖아. 크기. 미안해. b가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대입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대입 안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근데 대입합시다. 그냥 이대로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B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B가 2분의 1이면 T 값은 어떻게 돼요?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니까 T가 6분의 파이로 나와요. 그러면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안 나오죠. 얘는 지금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에는 T 값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만 돼요.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A, B, C, D 다 나왔죠. A는 2, B는 마이너스 2분의 1, C는 6분의 파이, D는 마이너스 2분의 1. D는 1. 미안해. D는 1.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싹 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기본형 그래프에 대한 거는 좀 봤고요. 29번 하나만 좀 봅시다. 후딱 한 번만 좀 볼게요. 29번. 오케이. 공간 너무 많이 쓰는데? 좀 지울게. 하하. 안 되겠다. O2평이동이요. 얘는 fx를 왼쪽으로 5만큼 변이 나가고 얘는 fx를 위로 2만큼 변이 나가고. 그치? 그치. y축평이동. 그치. 그래서 2에 플러스 2가 없다면 얘는 5마다 반복되는 거지. 근데 2까지 올라가니까 5평이동에 2까지 평이동해야 겹쳐지는. 그치. 주기까지는 아니죠. 주기 5평에 2평까지 해야 겹쳐지는 거니까. 너무 쉬웠나? 네. 너무 쉬웠나? 오케이. 화이팅입니다. 너무 쉬웠구나. 허허.
자, 얘는 지금 4코사인 EX 안 쓰더라도 최대 최소 주기는 일단 뽑고 가야 됩니다. 최대는 4, 최소는 마이너스 4, 주기는 4파이. 그쵸? 자, 그럼 이때 y는 k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지금 a, b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k 값은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수 쪽에서 만나게 되겠고요. 그 만나는 교점 두 개 a, b가 있겠네요. 자, 그럼 원점까지 놓고 봤을 때 이 세 점을 가지고 무게중심 구한 게 곡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OAB 삼각형. OA, AB, OB.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한다. 세 개의 점좌표 합쳐서 3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하필 곡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 그죠? 무게중심점.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세 개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A, B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몰라도 미지수로는 놓을 수 있어요. A 몰라, 알파 콤마 K. 그쵸? A 몰라, 베타 콤마 K.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대칭성이에요. 당연히 사인 코사인은 주기성과 대칭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파랑 베타는 더해주면 4파이구나. 그렇죠? 둘합의 정가운데가 2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합의 정가운데가. 자, 그러면은 요 G라는 지점은 뭐예요? 무게중심 좌표는 0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를 3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0 더하기 k 더하기 k 0kk 요거를 3으로 나눈 게 되겠네요.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를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4파이니까 여기가 3분의 4파이군. 얘는 그냥 3분의 2k군. 그래서 G점 좌표를 코사인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답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만 와장창 봤으니까 저기 30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뭐 다들 알겠지만 30번 탄젠트에 관련된 그래프는 저기 재작년도 수능에 나왔던 35번 문제 이거랑 좀 비교해 보면은 좋아요. 그렇죠? 탄젠트 관련된 문제가 이 대칭성을 제대로 쓰고 있는 문제가 35번이 거의 최초예요. 진짜로. 그래서 뭐 이제 등장했으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탄젠트에 대해서. 저 답은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하하하 대입하면은 3분의 2. 미안. 아니. 이거 답을 안 내가지고 다 맞아서 넘어갔길래 그냥 혼자 조용히. 혹시 모르잖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 하하하. 넘기면은 6분의 K가 나오고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오케이.
자, 탄젠트 1차짜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기와 점근선의 방정식 얘부터 일단 따지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탄젠트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a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ax 플러스 b가 2분의 홀수파이로 나오는 경우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점좌표가 나왔어요. 1,0과 마이너스 1,0. 그래프상의 주기가 그냥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AB의 길이 자체가 주기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AB의 길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주기는 2입니다. 그쵸? 따라서 A 값을 뽑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또 내용 정리해 줘야 되는데 딱 보면은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지만 유일하게 빠져있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점근선이 한 군데만 존재할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 x는 빵이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등장을 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다가 x에 빵 대입해 보면은 등식 성립하는 n이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빵 대입해 보면은 b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b 값이 무조건 이 안에 있습니다. 정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b가 0부터 파이라 그랬기 때문에 0과 파이 사이에서 정수 n이 될 수 있는 건 그럼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그 b가 0 외에는 안 돼요.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거 2분의 파이 빼주고 2분의 파이 빼주고 그러면 파이 약분해주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겠냐 이거야. 0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제가 얘기하는 게 n이 0인 딱 n이 0일 때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빵인 상태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결국은 b는 2분의 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b는 2분의 파이. 자, 그러면은 나머지 넓이를 이용해서 전체 모양의 넓이를 봐줘야 되는 지금 여기 빠졌네? 그쵸? 원래는 요 넓이 구하는 거죠? 요 넓이 구하는 건데 솔직히 대칭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점대칭이에요. 마이너스 1,0의 점대칭. 그러면 굳이 이 넓이 구해야 돼? 아니, 여기다 끼워주면 되죠. 삼각형 넓이로 볼 수 있더라. 그쵸? 자, 그러면은 전체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의 몇 배? 그래서 4배요. 이거 2배 하면 요거 나오고 위아래 어차피 넓이 똑같죠? 높이차 똑같으니까 밑변 길이 똑같고 그냥 전체 넓이 그냥 2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끝. 오케이. 미안해. C는 하하하하. 그랬지? 화이팅. 껌 줄까? 미안해. 조금만 더 1초만 고민해볼게. 미안해. 1초만 마무리 좀 해볼게요. 어디까지 간 거야? 아니야? 범위가 제한되지. 한 주기밖에 안 나와. 한 주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랑 만나는 교점 2개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그치.
그렇지만 얘 주기가 b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주기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0부터 한 주기밖에 안 그려져. 자, 조금만 더 답을 마무리해 봅시다. 왜 n파이냐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탄젠트의 조합계산의 방정식이죠. 왜냐면 통째로 2분의 홀수파이 나오면 정계산이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상관없이. 그죠? 다시 한번 이게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각 통째로가 2분의 파이 들어오면은 이거 값이 존재 안 하죠.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는 애가 통째로 2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x를 집어넣어버리면은 어차피 정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빠졌으니까 x에 0 집어넣은 게 2분의 홀수 파이들로 나오겠구나. 그렇죠? x에다 0 집어넣은 게 2분의 홀수 파이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0 집어넣은 게 b인데 b가 2분의 홀수 파이로 나오겠구나. 근데 b는 0부터 파이 사이니까 2분의 홀수 파이로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거는 2분의 파이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b는 2분의 파이겠지. 이렇게 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 값 뽑아냈고 b 값 뽑아냈고 c 값은 2니까 싹 다 정리해주면은 얼마지? 2분의 파이 제곱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파이 제곱. 자, 그러면은 저기 나머지 기출문제는 여유가 되면은 좀 더 풀어보고요. 스텝 3로 좀 가볼게요. 저기 36번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얘는 주기성에 관련된 건데 요거 조금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미적분에서도 설명하던 내용입니다. 자, fx 플러스 5가 fx다. 무슨 함수예요? 주기함수죠. 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5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그게 fx랑 똑같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건 주기함수가 아니죠. 주기함수의 변형이죠. 그쵸? 평행 이동 버전의 기준이 주기함수기 때문에 얘는 5가 아니고 2라고 쓴다네. 얘는 왼쪽으로 5만큼 평이동한 것과 위로 2만큼 평이동한 게 완벽히 겹쳐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5구간에 관련된 그래프가 어떻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오른쪽으로 5, 위만큼 2 평이동된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계속 갑니다. 솔직히 거의 대부분 다 연속함수 그래프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솔직히 36번 그래프 잘 뽑아내면은 얘는 좀 많이 쉬워요.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7번이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내용이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이게 케이스가 많아서 좀 복잡해요. 케이스가 많아서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뽑아보라고. 그러니까 37번하고 아까 전에 이제 스텝 2의 첫 번째 문제 있었잖아요. 그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난이도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원칙상은 37번이 더 쉬운 게 맞아요. 27번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어려운 게 맞고요. 근데 27번은 사실 될 수 있는 케이스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딱 하나로 ABCD가 나와서 쉽게 끝나지만 37번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보면 37번 문제에서도 A가 그죠? 둘 사이의 폭이 4잖아요. A가 2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랑 B가 부호가 똑같은 상태라는 것 뿐이에요. A가 2면은 B가 양수예요. A가 마이너스이면 B가 음수예요. 근데 A가 2인데도 B가 음수면서 평행이동을 와장창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X평행이동이. 그래서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7번은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얘는 실제로 이게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진짜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되게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치만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하면서 해보기 바라요.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37번은 연습해보라고
냅두고요. 38번 하나만 좀 봅시다. 자, 원이 등장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지수로그 함수도 원과 만나는 애들에 대해서는 원의 성질 가지고 지수로그가 부족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이 기준인 상태에서 삼각함수가 보조한다 라는 느낌으로 가주면 좀 더 수월합니다. 원이 등장을 했다면 당연히 중심반지름 1순위로 생각해보고, 물론 중심반지름을 안 쓰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중심반지름을 쓰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이 문제는 중심반지름을 씁니다. 엄청 추워. 아, 감기 오는 거 아니지. 몸 안 좋나? 멀쩡한가? 알았어. 자, 다시 한번 코사인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1차짜리로 나왔다, 일반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대 최소 주기부터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상 그 최대 최소 주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준 다음 원성질을 써봐요. 알았어. 힌트를 좀 갈게. 저기 힌트를 좀 갈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그대로 풀어요. 자, fx는 이렇게 나왔어요. 최대 최소 주기는 최대값 a 빼기 2분의 a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3이에요.
최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3a 플러스 3 주기는 어떻게 돼요? b분의 2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좌표점 다 찍을 수 있어요. 그쵸? 일단 맨 위쪽에 해당하는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3이에요. 그쵸? 2분의 a 플러스 3. 자, 그러면은 b점 좌표는 한 주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b분의 2파이고요. b점 좌표는 b분의 파이 콤마 2분의 a 플러스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3과의 교점도 또 방정식 이용해서 좌표 a1, a2, a3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쵸? 일단 여기까지 뽑았어요. 이 좌표를 안 쓰고 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그쵸? 너무 쉽나? 응? 응? 기억이. 아니야, 기억이 나고 안 나고가 아니야. 저 아까 다 뜯은 거잖아요. 최대 최소 주기. 그 다음에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은 어차피 지수로 감소하면서도 계속 연습했지. A1과 A2, A3 좌표 같은 경우는 저 fx에다가 3인 상태의 x값만 뽑아주면 되겠네. 어허, 알았어. 자, 이거 y는 3과 만나는 교점까지 한 번만 좀 뽑아볼게요. 가조건, 나조건은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A1, A3 교점부터 뽑아봅시다. fx가 3인 거. 그쵸? A1, A2, A3. 자, 그러면 a 코사인 bx 빼기 2분의 a 플러스 3이 3인 경우를 뽑는 건데, 그러면 3 지워놓고 놨을 때 a 코사인 bx가 2분의 a가 되는 거라서 a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나눠도 돼요. 그러면 코사인 bx가 2분의 1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나오는지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삼각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삼각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 통째로 그냥 t로 치환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t로 치환해서 본다면 어차피 코사인 그래프는 t에 대해서 한번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고, 주기는 딱히 없으니까 여기 뭐 어디까지 하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딱 한 주기 정도만 한번 볼게요. 어차피 얘도 한 주기 그래프 나와 있고 두 주기까지만 보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 요거 하나만 구해놓고서는 그냥 주기 한 번 더 하면 A3니까 두 개만 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얼마? 2분의 1 나오게 하는 거. 그렇죠?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건 일사원면에서 값이 얼마 나와요? 그렇죠? 3분의 파이. 그러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지점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괜찮네. 그러니까 결론은 t가 bx가 3분의 파이거나 3분의 5파이인 경우를 봐주면 되는 거라서 결국 x좌표는 3b분의 파이 또는 3b분의 5파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3b분의 파이 콤마 3이라는 얘기고요. A1의 좌표가. 그럼 A2는 뭐예요? 3b분의 5파이 콤마 3이라는 얘기죠. 그럼 A3는 딱 한 주기 b분의 2파이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3b분의 6파이 더해주면 되겠죠. 3b분의 7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랑 접한다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1번만 좀만 더 고민해 볼게요. 1번만. 응? 어? 어? 맞는데? 어디가 틀렸지? 저 B보다 2파이다. 이거 잘못 썼다. 미안. 괜찮을까요? 어디가 잘 안 될까? 좌표 구하는 거를 3파이를 못 찾았어. 방정식 쓰는 거 괜찮지? 오케이. 이 삼각함수도 하나씩 다 볼 걸 그랬나? 삼각함수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그 지난번에 지수함수 교점 구하는 거 있잖아요. 삼각함수 교점에 관련된 거는 자, 일단 첫 번째 사인과 직선에 관련된 거 이때 1차가 아닌 경우만 사인 그래프는 일단 그 y축에 평행한 직선 같은 경우에는 b 집어넣었을 때 b, 사인 b 없죠. 뭐 이거야 당연히 그냥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사인 그래프가 이제 상수함수랑 만나는 거. 이 특수가 가리면 안 나와요. 괜찮죠? 이게 전부 다 삼각 방정식이에요. 사인 x가 b 나오게 하는 애들을 특수각, 뭐 2분의 1 같은 게 나오면은 일반각으로 다 튀어나오는 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저렇게 지금 다 해야 돼요. 이렇게 구간 안에서. 두 번째 사인하고 그러면 1차 함수. 얘는 어때요? 사인하고 1차 함수. 교점 구할 수 있을까? 교점 좌표를 묻는 문제가 안 나와요. 이런 거는 문제 나오면 전부 뭐가 나와요? 교점 개수. 그쵸? 실근 개수 아니면 교점 개수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1차만 그래요? 아니 2차도 그렇고요 3차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번에는 사인이랑 지수함수. 그죠? 이거 대수함수들 다 그래요. 이거 교점 아예 못 구해요. 상수함수 아니면은 교점 좌표를. 그러면 지수함수와 관련된 것도 어때요? 그래서 지수함수와의 교점 구하라 막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또 교점 개수예요. 괜찮나요? 이거는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교점 개수 외에는 혼합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뽑는 건 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상수함수와 이겼죠.
그렇죠. 그 상수함수의 교점이 전부 다 특수각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풉니다.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해. 여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드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후딱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뽑아냈어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A1, B1에다가 D까지 들어가는 거. A1, B1 아니다. A1, A3, B A1, A3, B 요 삼각형이네요. 그쵸? 요 삼각형. 자, 그럼 얘는 밑변 길이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이거 뺀 거? 그냥 한 주기잖아요. 그치? 한 주기. 주기 B분의 2파이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2분의 A 플러스 3에서 3 뺐으니까 그냥 2분의 A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여기 지금 3루트 5구나. 그러면은 요 식을 정리했을 때 B분의 A 파이. 그러면 2분의 1 넘겼으니까 6루트 5죠. 그렇죠. 일단 가족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 다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나조건도 한번 볼게요. 원이 Y축에 접한다 그랬어요. Y축에 접한다? 좌우 대칭이겠죠? 어차피 접선의 수직인 선은 반드시 중심 지나가고요. 그게 좌우 대칭으로 딱 최대값 만나고 있기 때문에 중심 좌표는 딱 여기 정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예요? B분의 A 파이 절반 B분의 파이 콤마 2분의 A 플러스 3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조건 때문에 중심점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C점이 B분의 파이 콤마 2분의 A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원이니까 중심 반지름 일단 중심을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반지름 써주면 되는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그렇죠. B분의 파이가 반지름이에요. 근데 반지름이 여기만 나오느냐? 아니, 좌우 대칭이니까 그냥 이걸로 봐도 되죠. 이것도 반지름이죠. 그럼 중심 좌표 두 개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연결시켜 보면 가로 길이는 얼마예요? B분의 파이에서 3B분의 파이 뺐으면은 3B분의 그쵸? 2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예요? 2분의 A 플러스 3에서 3 뺐으니까 2분의 A예요. 그쵸? 요거 피타고라스 한 거. 요 피타고라스 한 게 지금 B분의 파이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이걸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B분의 파이는 2분의 A제곱 플러스 3B분의 2파이 제곱. 그쵸? 뭐야 이렇게까지 지저분해. 미안해. 이 정도로 해요.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요거 계속 제곱해서 정리해 봅시다. B제곱분의 파이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9B제곱분의 4파이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럼 얘는 B제곱분의 파이 제곱이 1, 얘는 B제곱분의 파이 제곱이 9분의 4. 넘겨서 빼주면은 B제곱분의 파이 제곱이 9분의 5가 될 거예요. 그게 지금 4분의 A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B제곱분의 파이 제곱 아니다. 이렇게 갈까? A제곱분의 B제곱이라고 합시다. 아니다. A제곱 곱하기 B제곱. A제곱 곱하기 B제곱. 이 우변 넘기면 9분의 20파이 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얘도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것도 B분의 A파이가 6루트 5. 오! 안돼. 그냥 이렇게 합칩시다. 합칠게요. 지금 얘가 AB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3분의 2루트 5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그냥 곱합시다. 그냥 통째로 곱해볼게요. 통째로 곱하면 좌변은 B분의 A파이, 얘는 AB. 그럼 약분하면 A제곱 파이 되겠죠? 그러면 우변끼리 곱하면 6루트 5에다가 3분의 2루트 5파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알았어 미안해 이것만 하고 쉬었다 갈게. 자, 3약분해서 2 나오고요.
자, 그럼 A 제곱은 2, 2, 4, 4, 5, 20. 그쵸? A는 2 루트 5예요. 그럼 A가 2 루트 5니까 B는 3분의 파이. 어우, 괜찮네.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나왔겠네요. 자, B분의 A 제곱 파이. B분의 A 파이가 6 루트 5였잖아요. 여기다 A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A가 2 루트 5니까 10의 5배, 60. 괜찮네? 그렇죠? 답은 60이 될 겁니다. 오케이?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 답이 60.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 미안해. 미안해. 너무 오래 했어. 네, 60이야. 와, 되게 많이 했는데? 잘 자. 내가 재워버렸어.